안녕하세요. 중세문법 두 번째 글자의 운용, 의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여기선 방점도 배우고 모음 조화, 어두저음군도 배울 것인데 조금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어.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문장을 읽어내면서 그 안에서 이 요소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각각의 요소들을 익히고 암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연서, 병서. 그러니까 연서와 병서를 하는 것은 뭐야? 글자를 합쳐주는 거잖아. 조금 더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자도 있고 가획자도 있고 이체자도 있었지만 이것들을 위아래로 붙이고 그다음 왼쪽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글자의 운용 방식은 연서와 병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란히 쓰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갈바쓰기라고 해. 한번 따라해봐. 갈바쓰기. 갈바쓰기가 별게 아니야. 그냥 나란히 쓰기라는 뜻이야. 병서. 기억할 수 있겠죠? 연서. 위아래로 쓰는 것이야. 그런데 위아래로 쓰는 것은 어디 밑에 붙었니? 미음 밑에 그 다음에 비읍. 쌍비읍, 피읍. 얘네들 다 뭐야? 공통점이. 그렇죠. 입술 소리가 되겠지. 입술 소리 밑에 이응이 붙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 따라해. 순경음. 한 번 더 순경음. 됐습니까? 그래서 순경음 미음과 순경음 비읍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 근데 순경음 비읍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읍으로 끝나는 글자가 있어.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는단 말이야. 요런 식으로. 되겠어? 그러면은 곱다의 곱과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었어. 그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룰로 쯔쯔쯔쯔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요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비읍 불규칙 활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여튼 이렇게 비읍 뒤에 있는 이응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이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었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병서 볼까요? 병서는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각자병서는 뭐야? 각자병서는 같은 글자가 나란히 쓰였네. 됐어요? 그래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썼다. 네, 다 써져 있는 거를 이거 설명하자니 되게 민망하구나. 합용병서는 뭡니까? 합용병서는 이렇게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에 아래가 붙여서 얘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떤 애는 싸로 읽을까요? 까로 읽어요. 스까로 읽을까요? 자, 그런데 이거는 발음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워.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표기의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으나 정확하게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그냥 된소리로 나중에 발전이 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 기억을 된소리처럼 읽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따. 얘는 뭐야? 빠.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따가 어두장군 할 때 배우겠지만은 요런 것들을 시옷게, 요런 것들을 비읍게라고 이야기를 해. 자, 부서 따위의 말들은 요거는 출제를 하는 학교도 있고 출제를 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이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중성인 모음은 자, 중성인 모음 뭐가 있어요? 천, 지, 인이 있었지. 자,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자음이 있다고 보자. 자, 그랬을 때 의하고 이를 보자. 이를 어디다 붙일까? 밑에다 붙일까? 너무 같잖아. 그치요? 은은 어떻게 붙여? 여기 붙여야 맞겠지. 그럼 이는 어디다 붙여? 여기다 붙이는 거 맞겠지. 아는 어디다 붙여? 오른쪽에다 붙이는 거 맞겠지. 자, 이런 식으로 중성의 몸은 초성의 아래나 오른쪽에 적절하게 붙여 쓰자. 뭐 이렇게 해서 가국이 뭐 얘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서와 병서를 기억하고 병서는 어떻게? 각자병서, 합용병서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는 뭐 초등학생들도 이해를 할 만한 내용이야. 자, 두 번째 중세국어의 의문의 특징을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의문 뭐야? 소리. 그러니까 글자가 소리를 만들어내잖아. 그때의 의문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일단은 뭐가 존재했어? 순경은 비읍,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었어? 세모. 반치음이라고 그랬지. 아래야, 그 다음에 여린 히읗 등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자, 그런데 얘는 연서니까 조금 제껴보고 모음과 자음에서 지금 쓰이지 않는 것들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유치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학원 강사들이 다 쓰는 방법이야. 자, 10원짜리를 들고
여린 히읗. 됐어요? 산에 올라가요. 가서 뭘 처먹었어? 사과를 하나 처먹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 씨만 남았다. 되겠니? 엄청 유치하지요. 아주 쉽다. 그러니까 여린 히읗, 반치음, 예디응, 아래 아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 자, 그래서 요러한 글자도 보면 여기 뭐가 있어? 아래아도 있죠? 이건 매질, 나중에 매일이 되었죠? 그래서 반치음도 쓰이고 아래아도 쓰였다. 요러한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어두자음군이야. 자, 어두자음군이 뭐냐 하면은 초성의 자리에 뭐가 오는 거야? 자음군이 오는 거야. 이 군자가 뭐야? 무리군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연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와? 초성의 자리에 병서가 오는 거야. 근데 병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 병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병서 중에 뭐가 와? 합용 병서가 온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 어떻게 할 걸? 뒤에 거 읽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쌀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읍 시옷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용병서가 되었죠. 그래서 얘를 쌀이라고 읽는다. 자, 이것이 어두자음군인데 선생님 그러면은 어두자음군하고 그 다음에 합용병서는 뭐가 차이가 있나요? 모든 합용병서가 다 어두자음군으로 되지는 않아. 그 다음에 합용병서가 뒤에 종성자리에 올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조건은 합용병서 중에 초성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어두자음군이라 하고 대체적으로 된소리로 판단이 된다. 우리 사이다 중에 스프라이트 있잖아. 한번 써볼까? 라이트, 스프라이트. 그런데 지금 우리 국어에서는 한글에서는 어두자음군이 다 사라졌거든? 근데 얘네들을 우리는 한글로 적으면 어떻게 해? 맞죠? 5글자 5음절로 적는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얘 뭐야? 스프라이트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SPR 이러한 것들이 뭘로 남는 거야? 모음 앞에서 자음군으로 남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프라이트 이렇게 해야 되나? 스프라이트. 아무튼 여기서 자음군으로 남았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두자음군을 이해해 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모음조화가 현대국어보다 잘 지켜졌다라고 해서 자, 선생님이 하나 현대국어를 하나 적어볼게. 너 밥을 먹었니? 됐어.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요. 이 밥을에서 아는 양성모음이야, 음성모음이야. 내가 양성모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아, 오 라고 외우라고 그랬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양성모음이란 말이야. 으는 뭐야? 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음성모음은 으가 있는데 얘는 음성모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현대 국어에 오면서 모음조화라고 하는 것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이야. 어디에서? 형태소 사이에서. 되겠어? 근데 얘는 양성과 음성이 합쳐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이어 적긴 했지만은 얘 어떻게 적었어? 불 이러고 있다는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야? 요 아래 아가 되겠지. 아래 아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 여기에서 으라고 안 짓고 아래 아를 찍었을까? 얘가 양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성으로 같이 깔맞춤을 해준 것이야. 그래서 모음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지만 글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이사이에서 놓칠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형태소 사이사이에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애기들이 모음조화는 이해하는데 양성이 뭔지 음성이 뭔지를 몰라. 양성모음이 뭔지 알지, 음성모음이 뭔지 알지. 근데 아, 오 계열, 으 계열이 각각 양성모음이다, 음성모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성조와 방점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 자, 성조는 뜻이 뭐냐? 음의 높낮이야.
음의 높, 낮이를 이야기해. 중국 아이들은 아직도 그 말에 성조가 훨씬 더 우리말보다 강하지. 우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자, 그런데 그 성조로서, 음의 높낮이로서 우리가 뜻을 구분해 주었단 말이야. 자, 근데 그 음의 높낮이는 뭘 찍어서? 방점을 찍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글자를 만들 때에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이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50년 지나고 하면서 점점 이 성조를 통한 뜻의 구분이 필요가 없어. 왜? 우리말은 그러한 구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기하는 것들은 금방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런데 요 방점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다는 말이야. 이 옆에다가 뭘 찍어? 점을 하나를 찍을 수도 있고요. 두 개를 찍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안 찍을 수도 있고요.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성조가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야. 자, 외우기 쉽게 해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왼쪽에다가 점을 찍는다고 그랬어요. 최대 2개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높은 소리가 있어요. 높은 소리가 있어요. 거성이야. 낮은 소리가 있어요. 처음부터 낮단 말이야. 얘는 뭡니까? 평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있고요. 얘를 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빨리 닿는 소리, 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기까지 쉽지? 따라합니다. 평성, 낮아요. 거성, 겁나 높아요.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거예요. 입성, 빨리 닫아버린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은 거성은 왼쪽에다가 점을 몇 개 찍는다? 하나를 찍는다. 상성은 몇 개를 찍는다? 2개를 찍는다. 평성은 뭐야? 얘는 낮잖아. 얘는 찔밥이란 말이야. 얘는 점을 찍을 가치를 못 느껴. 점이 없어. 되겠어? 거성 하나, 생성 둘, 평성 없어.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입성은요. 얘는 점의 개수와 상관이 없는 아이야. 상관이 없다. 얘는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 되겠어? 대신에 받침이 예사소리. 알겠어요? 구두벗어줘 있었지. 근데 구두벗어까지 해가지고 요 받침이 예사소리인 경우 바로 입성이 되겠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가장 낮은 소리 뭐가 있어요? 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는 점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평성으로 읽는 것이야. 자, 상성 볼게요. 상성 보시면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잖아. 말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옆에 점이 2개가 있어요. 그럼 뭘? 이지라는 거야. 근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나도. 자, 그 다음에 거성은 뭡니까? 미야, 미. 미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옆에서 점에는 하나는 빡 박아뒀단 말이야. 자, 중요한 것은 입성인데요. 입성은 뭐 엿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봅시다. 랏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엿도 그렇고 랏도 그렇고 뭐야? 점이 하나야. 그런데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받침을 봤더니 구두벗어 뭐야? 시옷이 있네요. 되겠어?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예사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받침에 예사소리가 오면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뭐가 된다? 빨리 닿는 소리, 입성이 된다 이거야. 하나 더 해볼까요? 못이야, 못. 구두, 디귿이네.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과 시옷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점이 몇 개야? 2개가 되었어. 되겠냐? 2개는 원래는 뭐야? 상성이지. 근데 얘부터 먼저 보는 거야. 받침부터. 아하, 선생님,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이 성조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게 된다면 점의 개수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받침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되겠다.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을 점의 개수와 연결해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성의 조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된다. 되겠지? 자, 5번, 6번, 7번은 한 대 묶어서 해볼게. 일단 외워. 국의 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국의 음화가 뭐야? 디귿, 티읕이, 이 또는 반모음하고 만나갖고 지읒, 치읒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대국어 같으면 뭐야? 교흔이, 조은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읒으로 오지 않았다. 국의 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예들을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두음법칙이 뭔지 알아야지. 자, 대가리로 왔을 때 뭐가 리을이 또는 니은이, 얘가 니은 또는 이응이 되고 얘가 이응이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겠지. 여기 봐봐. 닐굽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야? 이 니은이 뭐가 와야 돼? 니은이 이응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왜?
대가리에 왔기 때문에 말의 대가리에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니은이 이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언제는 15세기 국어에서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니라샤데 이르시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그대로 니은이 쓰였다. 자 원순 모음하는 쉽습니다. 원순 뭐야? 모음이 원순 동그랗게 입술을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오, 우 계열로 오, 우 됐어? 그래서 스물이잖아 현대국어에서는. 근데 이게 우가 되지 않고 스물 평순이 그대로 사용이 되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에 1번 그 다음에 2번 굉장히 중요하고요. 3번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4번은요 약간 좀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내는데 이게 방점 문제를 지금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건 외워주셔야 되고요. 학교 프린트에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5번, 6번, 7번은 보통 단어와 함께 선택지에서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만 단어와 함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빡세게 외워라.